안녕하세요. 편안한 마음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러브에이지의 이민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겠지만 그래도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또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더 이상 인명 피해 없이 빠른 수습과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광화문 지점의 김진석 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장님 오늘 러브에이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점장님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보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보험금은 필요하지요. 네.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조금씩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연봉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벌면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분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연봉 5천 정도를 벌으시는 그런 분은요, 아무래도 필요한 보험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하지만 독신이건 아니면 가장이건 간에 어떤 보험금에서 얼마만큼 보험금이 나오게 가입하느냐, 이런 문제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야만 하고요. 그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수한 계층들이긴 합니다만 주부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지,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지, 뭐 독신 남성이나 독신 여성들을 위한 보험, 이런 특수한 계층들을 위한 그런 보험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보험에 대해서 전해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마치게 돼서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함축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좀 전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내용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입을 하시게 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장을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요, 올해까지 내가 생존했을 때 필요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 뭐 이 두 가지 니즈는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필요하는 자금을 살펴봐가면서 왜 생명보험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아야 되는 자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후정리자금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을 부양하는 가정이 사망했을 때 그 남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배우자는요, 특히 부인은 굉장히 불안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이미 제 친구들 중에 한 대여섯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친하게 지내던 지우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망했을 때 그 친구의 배우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생활비 부담 외에도요, 이 친구가 떠나고 나서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 2달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들어가야 될 어떤 치료비 부분도 필요했었고요. 그동안 내지 못했던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공과금들도 밀려 있었게 됐었고요. 뭐 이런 등등의 자질구레한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친구들이 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도움을 줄까? 우리 친구 와이프고 친구 아이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어느 부조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요. 따로 또 모아서 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슬픔을 달랠 수도 없거니와 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는요,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망 초기의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후정리자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크게요, 장례비도 들어가고요, 의료비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불되지 않은 미지불 대금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두 번째는 주택자금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모 건설사에서 광고를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하철역에 크게 그냥 에스컬레이터 전 벽면을 전체를 이렇게 붙여놨었는데요.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더듬어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다, 평화다, 쉼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그런 장소, 가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요, 평화, 안정, 행복 이런 것들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늑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큰 돈이 필요한 거지요. 이런 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분은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요, 대출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들을 이게 메꿔나가게 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만약에 가장이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담은요, 그 채무는요, 당연히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그 채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정든 집을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그 공간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상황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간혹 질권계약이라고 해서 네.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 받은 금액만큼 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남아있던 집, 추억에 썰어 있는 그 집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비단 사망뿐만은 아니고요. 네. 고도의 장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의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를 아낀다고 해도요, 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후 정리 자금이나 방금 말씀해주신 주택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목돈이 들어가는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가장 사망 이후에 생활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인 어려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은 절대 먼저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네. 뭐 자기는 죽어도 우리 집 꼬맹이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제가 죽으면요 당장 힘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정이죠. 뭐 그럼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곤 합니다. 뭐 와이프 능력 있는데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지점장이죠. 네. 근데 지점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점의 장이라고 하는 것, 조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거다. 그런 사람을 장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장은 회사를 지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거죠. 가장은요 말 그대로 장이지요.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독립시켜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입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장이 못하면 회사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은요 혈연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이건 갈아치울 수도 없고 어떻게 물러나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네요.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요 그 책임이 아무리 무거워도 혼자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예를 들면 저라면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치명적인 질병이나 고도의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이 가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때론 사망하게 되면 가족을 성장시키는 일,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최소한 성장은 그만두고라도요.
최소한 이거 발전시키는 건 그만두고라도요. 최소한 지키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키는 근간 그게 뭘까요? 이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요.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 경제적인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생활비 부분입니다. 네.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생활비용,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 다시 말하면 생존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럼 나 죽어서 나오는 돈 뭐 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가치의 문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요. 제 아내가 나를 추억하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부모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내가 장만한 내 집에서 소중한 추억을 추억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가장인 저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육비, 아이들의 독립자금 이런 네.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미래에셋증명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내 은퇴 설계를 못하고 있다라는 40대, 50대 무려 65%. 네, 저도 봤어요. 네. 보셨죠? 네. 흔히 은퇴 설계를 방해하는 악의 축 두 가지, 주택과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악의 축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이야말로 사실 요즘 부모들에게는 자존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학원 하나, 학습지 하나 줄이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이 자신의 세대를 뛰어넘는,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나보단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교육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한 5시 20분쯤에 집을 나오게 되거든요. 현관문을 닫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든 아이한테 입을 맞추는 일이죠.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물론 대부분은 아이가 깨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이 녀석이 놀아달라고 하게 되면 언제 피곤했냐라고 하는 듯이 가서 아이들과 노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만큼 아이들에 대한 거는 기대라든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요, 내가 살아있을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할 것. 네. 내가 살아있으면서 건강해야 이 부모의 마음들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생명보험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해 그것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야 될 그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이들의 미래를 그냥 하늘에 맡겨놓는 것.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예. 지금 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가장이 주로 사망을 했을 때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를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도 생명보험 꼭 필요한 존재죠. 그렇죠.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자칫히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네. 내가 오래 살아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러브이지를 하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저를 대신해서 방송의 한 축을 맡아주시는 분이 바로 은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공영군께서요. 아, 네,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자금들이 한 가정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퇴 후의 생활비는요. 나 자신을 빈곤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기 사망의 리스크. 그래서 이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한 가지 리스크가 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쥐뿔도 없이 오래 사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래 사는 장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엔 축복의 상징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래 산다고 하는 것, 특히 아무것도 없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재앙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한 적이 있죠. 은퇴단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언급한 모 건설사의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83년에 입사한 모 건설사, 입사 당시에 정년이 55세. 근데 당시 평균 수명이 겨우 63세. 근데 현재 시점에서도 정년은 여전히 55세. 평균 수명은 81세. 게다가 기대 수명 90세로 훌쩍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재직 기간, 다시 말하면 수입이 있는 기간이 25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90세를 가정하게 되면 35년.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있는 기간보다 수입 없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수입 없이 생존이 가능할 만큼 수입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저축이 되어 있느냐, 자산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막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단지 몇 %만이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요.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비 정도에 불과한 국민연금, 그리고 세제 혜택 받겠다고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약간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준비하시는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제 이분에게 어떤 희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소비의 시대에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전부는 포기하지 않더라도요,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이 그 포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흉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금만 덜 즐거우면 평생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줄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조금의 줄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으로, 큰 기쁨으로, 행복한 위안으로 보상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근데 그 존경의 끝이 아이들이 학업을 할 때 이게 완성되는 것,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화원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모로 아이들에게 보이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내미는 부모? 아니면 자립해서 손주들에게 가끔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저는 후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영한 그런 보장 계획을 정말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 보험이 좋으니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험이 꼭 필요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친 자산 관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를 드린다는 점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제 보장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보장 계획을 세울 때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네. 여러분이 만약에 주부시라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법원 판례에서요, 전업주부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그 부분이 바로 주부의 몫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주부가 남편이 보장받는 만큼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요리사로서, 간호사로서 수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전업주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장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가장으로서의 보장에 염두를 두셔야 되는 거지요. 주부라면 최소한 자신의 사후 정리 자금만큼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의 자리가 없음으로써 배우자가 남편분께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키워지게 되거나 아니면 아빠가 올 때까지 또 다른 교육기관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현재보다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치료비만큼은 여기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장 계획을 세우시면 최소한의 보장은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부분은요. 예전에 방송했던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의 어린이 보험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의 또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발생을 해요. 준비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녀들의 삶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니즈를 해결하는데 네.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대로 예전에 방송했던 신교육보험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어린이 전용 변액보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4대를 건너서 자녀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평생 비과세 통장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도 가입자권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입 조건의 경우 생명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가입 조건을 정말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입 자격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요. 직업과 취미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직업, 위험하지 않은 취미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아니지만 생명보험은요. 가입 시점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험도가 변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에 의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위험하지 않은 직종을 갖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취미를 갖고 있을 때 가입하시면 나중에 정말 건강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택했는데 위험한 직종을 택하게 되더라도 보장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나이가 많아지더라도요. 지금처럼 가장 보험료를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고 말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점장님, 근데 저는 또 네. 궁금한 부분이 저같이 아직 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을 위한 보장 설계를 해주신다면 어느 네. 부분을 좀 염두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부양할 가족이 없는데 무슨 보험을 가입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보험을 가장이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만 오해를 하시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혼이라고 정말 책임질 가족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님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너희들에게 손 안 벌린다. 늙으면 우리끼리 살겠다.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것도요, 몸이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돈까지 없으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실 부모님들은요, 재정적으로 오래 버티시지를 못하십니다.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집을 제외하면요, 사실 거의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실 때 그 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지출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 넓혀가는데 써버리신 거죠.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아까워하시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노후,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저와 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부모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이런 얘기 하지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라는 거죠.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 자식을 마음에 묻는 것만도 사실 그런데 이제 삶의 희망이 없이 경제적인 곤란까지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볼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설령 형제가 있어서 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이죠. 내 목을 형제들이 같이 나누어서 짊어져야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부모님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네. 만약 당신이 아무 일도 없다면 네. 당신은 지금처럼 여러분은 지금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천수를 누리실 때까지 그냥 기쁨이 그분들의 기쁨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마음이야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한 자식의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천수를 누리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또 책임져야 될 다른 가족들이 생겨 있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입하신 그 보험이 내 가족, 또 다른 내 가족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수익자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로 이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평생을 보내신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렴한 비용으로 미래에 생길 가족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한 부류를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예를 들면 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크시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군인은 군인으로 있을 때 그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계실 때 그 혜택을 받는 거고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소대장을 하던 친구 육사 출신의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소령 때 전역을 했어요. 근데 왜 전역했냐면 군에 있으면서 암이 걸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당분간은 군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군대 병원에서 근데 자기 치료를 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오래 생활해서 흔히 말하는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의가사 전역이라 그래서 전역을 시켜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군 의료기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간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재직 중이라 할지라도요. 군에 있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병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로 군병원의 혜택만 예를 들어서 의무대만 활용하시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절대적으로요. 여러분이 공직에 계신다 할지라도 군인이시거나 선생님이시거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민간보험에 가입하셔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러브에이지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보장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등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러브에이지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점장님 벌써 1년이 넘도록 저희 러브에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그럴 시간이 됐나요? 저는 생명보험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생명보험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릴까요? 주변에 계신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설계해 준 그 안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김진석 지점장님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러브에이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에서는 은퇴와 보험에 관련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러브에이지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복하세요.